미국 워싱턴에 있는 한 대형 병원, 더 이상의 치료나 수술이 힘든 환자들만 모이는 특수한 병실인 이곳에 한 소녀가 입원해 있습니다. 소녀의 팔과 겨드랑이에는 한눈에 보아도 사람 머리보다 큰 덩어리들이 엄청 위험해 보이는 상태이지만 회진을 온 미국 의사들은 소녀의 부모님에게 더는 포기하라는 말만을 건네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소녀의 옆자리에 입원해 있던 한국인 할아버지가 링거를 꽂은 채로 소녀와 의사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미국 의사들은 링거를 꽂은 채로 일어나면 안 된다며 한국인 할아버지를 말리려고 하지만 그런 할아버지는들은 척도 하지 않으며 오히려 소녀의 옆에 있던 의사들을 향해 화를 내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이곳 미국의 병원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인 분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난 10살 딸아이의 엄마 다나라고 합니다. 제가 태어난 곳도 미국이고 딸을 출산한 곳도 미국이지만 저는 지금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물론 계속 살아오던 나라를 떠나 타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처음에는 조금 힘들기도 했지만 한국에 정착한 지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된 지금은 왜 조금 더 일찍 한국에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거의 매일 밤마다 할 정도로 지금의 한국 생활은 저와 딸에게 너무나 행복하기만 합니다. 특히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다른 장애이자 희귀병을 가지고 있는 제 딸아이는 한국에 오기 전에는 팔을 움직이고 길거리를 걷는 것조차 힘들어하던 아이였지만 지금은 어째서인지 다른 한국인 친구들보다 더욱 활기찬 날을 보내고 있어요. 제 딸아이는 팔과 겨드랑이 부분에 있는 암세포와 거인병이 합쳐진 희귀병을 앓는 아이였어요. 대부분의 암세포가 피부 표면으로 보일 만큼 직접 크기가 커지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제 딸아이는 0.1%의 확률에서 나타나는 크기가 계속해서 커지기만 하는 거인병 증상에 암이 더해진 희귀병을 가진 아이였죠. 태어나고 약 5살 정도까지는 눈으로 보이지 않을 만큼 아무런 증 없었지만 어느 날 딸이 계속 팔과 겨드랑이를 긁어서 살펴봤더니 이미 이러한 희귀병 증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상당히 작은 암세포의 크기에 그저 모기에 물렸거나 벌레에 물린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저와 남편은 벌레 물린 곳에 바르는 약만 아이에게 발라주었을 뿐 딱히 아무런 치료도 시도하지 않았어요. 물론 곧바로 병원에 갔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미국에서는 정말 너무나 힘든 병의 증상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엄청난 병원비와 보험 청구비로 병원에 가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에 저 또한 이러한 생각에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저와 남편은 이미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 사용한 병원비가 너무나 많았고 그러한 병원비를 무려 5년 동안 갚아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딸아이를 병원에 데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에게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거나 돈을 빌려서 딸을 진단이라도 한번 받아보자고 했지만 남편은 그럴 때마다 돈이 없는데 왜 자꾸 그런 헛소리를 하냐며 저를 구박하기만 했어요. 경제권을 남편이 쥐고 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었고 저 또한 그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딸을 내버려 두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다니고 있던 학교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전화를 준 선생님은 제 딸인 크리스가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금 첫 체육 수업을 진행했는데 팔을 전혀 움직이지 않는 이상한 증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혹시 딸에게 무슨 장애가 있는지 물어보는 전화였습니다. 그때는 딸이 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기에 저는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선생님은 제 딸의 팔과 겨드랑이 부분이 점점 까맣게 변해가고 이상한 혹 같은 것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지금 바로 집으로 돌려보낼 테니 곧바로 병원에 가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다급한 마음에 곧바로 제가 직접 학교에 가겠다는 말을 한 뒤 전화를 끊었고 약 30분 뒤 직접 딸을 데리러 갔어요. 아침에 학교를 데려다 줄 때만 해도 정상적으로 보였던 딸의 팔이었는데 몇 시간이 지난 뒤 다시 보니 딸의 팔과 겨드랑이는 한눈에 보아도 비정상적인 크기로 커져 있던 것뿐만 아니라 까맣게 변하고 있는 것이 제 눈에도 보였습니다. 그때쯤 저는 처음으로 딸에게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저는 딸을 곧바로 응급실에 데려갈 수 있는 병원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일단은 급한 마음에 딸을 집으로 데려오게 되었어요. 남편에게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 딸에 대한 상태와 사진을 보내주면서 병원에 가야 될 것 같다고 얘기했지만 남편은 그저 당연히 성장하는 시기이니 팔이 먼저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만 하며 또 저에게 잔소리를 했기 때문에 저는 더는 남편과의 대화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1시간이 넘게 고민하던 중 얼마 전 저희 옆집으로 새롭게 이사온 한국인 부부가 생각나더군요. 그 이사를 오게 된 첫날 저희 집으로 찾아와 한국식 전통떡과 음식들을 주면서 서로 잘 지내보자는 아주 단순한 인사만 했던 이웃이었지만
그때 당시 저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가까운 그들밖에는 없었습니다. 저는 다급한 마음에 옆집에 사는 한국인 부부의 집으로 가서 초인종을 눌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부부가 나오더군요. 너무 급한 마음에 이름도 모르는 한국인 부부에게 딸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제발 살려달라는 말과 함께 지금 당장 응급실 진료비가 없어서 병원을 못 가고 있는데 한 번만 돈을 빌려달라고 무릎을 꿇으며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인 부부들도 너무나 당황했는지 같이 무릎을 꿇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분히 말해보라면서 일단 딸의 상태를 봐야 되니 딸과 함께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한국인 부부는 제 딸을 보더니 상태가 심각해 보인다는 말과 함께 지금까지 병원을 안 가고 뭐 했냐는 말을 하면서 저에게 선뜻 거액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언제라도 상황이 괜찮으면 갚으면 되니 일단은 함께 병원을 가자는 말을 해주던 그 한국인 부부는 딸과 저를 내버려 두던 저희 남편보다 훨씬 감사한 분들이셨어요. 그러한 고마운 분들에게 염치 없이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하는 저 자신도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남편이 아무런 돈을 건네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 자신도 딸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그렇게 저는 그 한국인 부부와 함께 어느 정도 전문성 있는 워싱턴의 큰 병원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던 워싱턴에서 상당한 규모를 자랑하던 병원이었기에 병원에 도착하면 딸을 정확한 진단과 함께 곧바로 치료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완전한 착각이었어요. 제 딸의 팔과 어깨 그리고 겨드랑이 부분에 진단과 함께 일부 조직 검사를 실시한 의사분께서는 아무래도 희귀병 중 하나인 거인병과 암이 합쳐져서 특정 부위에만 나타나는 것으로 증상이 확인된다면서 두 가지 병이 복합적으로 합쳐진 상황이라 지금으로서는 자신들 또 어떻게 치료 방향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보여주신 딸의 팔 부분 엑스레이 사진은 무언가 알 수 없는 암덩어리들이 팔과 겨드랑이 전체 부위에 퍼져 있는 것이 눈으로도 보일 정도였고 진단을 해주신 의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의사 선생님들까지 오셔서 복합적인 치료 회의를 하셨지만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만을 하시더군요. 저와 함께 간 한국인 부부분들도 당황하셨는지 어떻게 병원이 그럴 수 있냐면서 저 대신 화를 내주셨지만 바뀌는 것은 없었습니다. 의사분께서는 그렇게 원하시면 일단은 병원 중환자실을 통해서 입원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아마 이대로 상황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발언과 함께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순간부터 입원 비용이 하루마다 청구되니 그것만 괜찮으면 지금 당장 입원 처리를 해주겠다는 다소 무신경한 발언만을 해주시더군요. 하지만 눈앞에 있는 딸의 팔이 알 수 없는 암덩어리에 점점 파묻히는 것을 눈으로 알고 있던 저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일단은 그 한국인 부부분들께 빌린 돈으로 저는 입원비를 처리하기로 했고 한국인 부부분들도 부모로서의 저희 선택을 존중해 주시더군요. 저를 너무나 많이 도와주신 한국인 부부분들은 일단은 자신들도 집으로 돌아가서 도와줄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고 하셨고 늦은 저녁 시간 뒤늦게 딸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은 남편이 오더군요. 딸에게조차 돈을 아끼는 지긋지긋한 남편 때문에 모든 상황이 이렇게만 된 것 같아서 저는 남편을 붙잡고 딸의 병원비조차 내주지 않을 거면 뭐하러 결혼을 했냐는 말을 해버렸고 남편은 제가 이러한 말을 하자마자 이제 너는 자신에게 연락하지 말라면서 몇 개의 돈 봉투를 던져주고는 딸은 보지도 않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아빠가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쯤 저는 남편이 저와의 이혼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제 남편은 저희 가족이 아닌 다른 여자에게 자신을 쓰고 있었고 길거리에서 다른 여자와 돌아다니는 중 제 친구에게 걸리고 말았기 때문이죠. 친구에게 모든 상황을 전해들은 저는 이래서 남편이 그렇게나 돈을 주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화가 났지만 그저 병원 입원실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딸을 보니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인 부부에게 빌린 돈도 갚고 계속해서 쌓여나가는 입원비를 처리하기 위해 잠도 자지 않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딸이 병원에 혼자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가슴 아팠지만 남편도 떠난 상황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하루의 짧은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3개씩 하면서 저는 딸의 치료비와 입원비를 마련해 나갔고 다행스럽게도 약 6개월 뒤 한국인 부부에게 빌린 거액의 돈은 모두 갚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있을 때 제 딸에게는 좋지 못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무려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병원 입원실에서 받고 상황을 지켜보던 의사분께서는 딸의 팔에 있던 암덩어리가 목으로도 올라가고 있는 것이 보인다면서 물리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딸이 앞으로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해주시더군요. 그 뒤 저희 딸 크리스는 더는 치료도 수술도 진행하지 못하는 환자들만 모인 절망적인 병실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매우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저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고 저 또한 그저 마음의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딸이 입원해 있던 병실로 나이 많은 한국인 할아버지가 새로 들어오시더군요. 아마도 제 딸이 있는 병실로 오게 된 것을 보니 그 할아버지분도 더는 치료하지 못하는 병을 앓으시는 것 같아서 저는 알 수 없는 슬픔과 얘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그 할아버지분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오셨다는 할아버지는 이미 더는 치료할 수 없는 위암의 단계지만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 또한 딸의 증상을 보여주면서 저도 똑같은 마음이라는 말을 이어가려던 찰나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딸의 팔을 유심히 보시더니 잠깐 가까이에서 봐도 되겠냐는 말을 하셨습니다. 당황스럽고 놀란 마음에 할아버지께 딸을 가까이 보여드렸고 그 뒤 할아버지께서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암이 아닌 것 같은데라는 말씀을 이어나가셨어요. 할아버지는 한국에 있을 당시 30여 년을 넘게 의사로 생활해온 유능한 의사분이셨다면서 자신의 소견으로 봤을 때 이것은 절대 암이 아니니 다시 재진단을 받아보라는 분노한 듯한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병실의 문이 열리더니 아주 익숙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더군요. 병실에 들어온 사람들은 한국인 부부였고 저는 제 딸을 보기 위해 온 거라고 생각해 감사의 인사를 건넸는데 그들이 찾아온 것은 저와 딸이 아니었죠. 딸의 팔을 보면서 암이 아니라는 말을 하시던 한국인 할아버지께서는 갑자기 반가운 표정을 지으시더니 그 한국인 부부와 따뜻한 포옹을 하셨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할아버지께서는 한국인 부부의 할아버지였죠. 한국인 부부분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으로 이미 손 쓸 수 없는 위암의 치료를 포기하고 이곳 미국으로 자신들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 오셨다면서 저와 똑같은 마음의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그 뒤 저는 한국에서 의사를 하셨다는 할아버지의 강한 요청으로 미국 병원에서 재진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그곳에 있던 의사분들과 함께 딸에 대한 회의를 하셨지만 그곳의 미국 의사분들은 딸의 팔에 있는 건 무조건 아니라면서 자신들은 틀리지 않았다는 말만을 반복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단순 피지선이 모여서 발생한 덩어리 같은 것을 자신이 직접 제거할 수 있는 수술을 하겠다면서 그렇게나 오진으로 환자를 압박할 것이라면 자신에게 몇몇 인원들만 붙여주면 딸의 팔에 있는 종양의 제거 수술을 직접 하겠다는 강한 발언까지 하셨어요. 미국의 의사분들도 할아버지가 의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어느 정도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얼마 뒤 저는 미국 병원 측의 도움과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한국인 할아버지에게 직접 딸의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자신들이 봤을 때는 아직도 암이라고 생각하기에 모든 수술의 책임을 한국인 할아버지에게 넘기겠다면서 직접 수술 권한을 한국인 할아버지에게 주셨지만 할아버지는 코웃음을 치시면서 잘 보라는 말을 하신 뒤 딸의 수술실에 직접 들어가셨어요. 무려 8시간의 기다림 끝에 할아버지께서 수술실의 문을 열고 나오시더군요. 순재라는 이름의 한국인 할아버지께서는 역시 자신의 예상대로 암덩어리가 아닌 단순 피지 종양이었다면서 수술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으니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딸아이의 팔 부위 피부는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이라면서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자신은 수술조차 받을 수 없는 위암에 걸린 채로 저의 딸을 수술해준 순재 할아버지에게 저는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복도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복합적인 때문이었지만 할아버지에게 도움을 드릴 수 없다는 현실이 제일 슬펐어요. 그리고 약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저는 저에게 돈을 빌려주셨던 한국인 부부분들 그리고 제 딸을 수술해 주셨던 순재 할아버지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와 이웃주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딸은 수술하고 난 뒤 엄청나게 빠른 회복세를 보였고 또한 다행스럽게도 순재 할아버지는 병원 측의 예상과 달리 아직도 정정하게 살아계시면서 제 딸 크리스와의 산책을 즐기고 계시죠. 한국인 부부분들도 크리스를 살리게 된 것에 할아버지가 무언가 복을 받은 것 같다면서 저를 볼 때마다 서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미국에서 한국인 부부분들과 순재 할아버지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처구니 없는 오진으로 딸을 잃고 말았을 거예요. 오늘도 저는 한국인 분들로 바뀐 제 인생과 딸의 인생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